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텍스트 생성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코드 리뷰를 하며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관성 있는 텍스트는 생성이 어렵습니다. 인코더에서의 작업 중 문장 분류나 토큰 분류, 그다음에 이 토큰 분류가 이제 개체명 인식인데요. 개체명 인식은 텍스트 생성보다 좀 간단합니다. 이 디코더에서 텍스트 생성은 디코더에서 모델 확률의 출력을 텍스트로 변환하려면 디코딩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 디코딩은 반복적이게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생성된 텍스트들을 정확도와 다양성을 조화롭게 가져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고 디코딩 방법도 튜닝해야 하기 때문에 튜닝한다. 하이퍼 파라미터도 튜닝을 하고, 그리고 디코딩 방법도 바꿔가면서 전략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토크노이즈와 모델의 바디 부분을 가져올 클래스이고요. 저는 맥 모델에 GPS가 없기 때문에 MPS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GPT 모델에서 이 X라지 모델을 가져왔고요. 그렇게 해서 로드를 한 다음에 이 토크나이저하고 이 디코더가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 디코더는 출력을 할 때 연쇄 법칙을 사용하면서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이 토큰들의 출력값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반복적인 수행에서 이렇게 되고요. 반복적이지 않은 그냥 일단 하나의 작업만, 한 개의 작업만 살펴봤을 때는 이 다음 출력에 가장 높은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돼서 다음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요. 맨 처음에 if이 들어가고, 여기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합니다. 제일 높은 게 모스트이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모스트가 출력이 되고, 이게 한 번, 그 다음에 이 출력이 한 번 되고 나서 다시 생성을 하고, 그 다음 토큰 값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제일 높은 거 하나, 제일 높은 거 하나, 이렇게 순차적이게 반복적이게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게 아닌 계속해서 하나의 토큰을 생성하고 하나의 토큰을 생성하고 하나의 토큰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될 건 이제 이게 반복적이게 들어간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이고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 자동 메서드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게 제너레이트 함수입니다. 이 제너레이트 함수는 이 모델이 반복적이게까지 전부 다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맥스 뉴 토큰이라는 것이 몇 개의 토큰을 생성을 할 것이냐 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풋
txt 이 인풋을 토크나이저에 넣고 이걸 정수와 인덱스를 시킨 다음에 그 모델에 제너레이터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아까 트랜스포머 더까지만 적었는데 most popular toy line in the world라고 적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디 서치라는 것이 이런 거고요. 가장 높은 확률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풋 데이터를 너무 작게가 아닌 길게 써서 넣는 식인데요. 이거는 산맥이 안에 있는 유니콘하고 유니콘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적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이걸 써놓고 이제 이걸 다시 정수와 인덱스에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 아웃풋 그리디 또 다시 생성하게 주되면요. 여기 부분이 제가 적은 부분이고 이 다음 부분이 토큰이 생성되는 라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반복적이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The researcher 하면서 텍스트는 생성이 되지만은 이거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약간 기계적이게 좀 반복적이게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복적인 거를 다르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디코딩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빔서치 디코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빔서치 디코딩 방법은 여기 인풋 데이터고 여기가 생성된 텍스트 라인입니다. 아까보다는 덜 반복적이고 유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 University of 그다음에 University of 이렇게 보시면 반복적이게 나오는 언어나 단어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그 확률을 너무 낮추려고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렇게 따짐으로써 여기에는 제너레이터 함수에 numBeam과 그 다음에 no repeat ngram size라는 것을 설정해 줍니다. no repeat ngram size라는 것은 토큰 생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토큰에 반복되지 않게끔 2개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같이 콜리지 오브나 이런 유니버시티가 반복적이게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고요. 좀 더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로그 확률이란 거를 알려고 할 텐데 이 로그 확률이란 거는 토큰을 생성할 때 곱의 확률로 나타냅니다. 이제 토큰이 생성되고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측 추정치를 연쇄 법칙을 사용해서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토큰이 많아질수록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값이 작아지는 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메서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생성된 텍스트들의 토큰 값들의 곱들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요. 근데 이 확률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를 곱하면은 계속해서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값이 작아져서 계산에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그 확률로 바꿔준 다음에 로그 확률은 덧셈으로도 나타내지고 그리고 그 원래 확률 곱보다 눈에 띄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확률로 바꿔준 다음에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그 확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로스가 적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로그가 78%, 그리고 여기는 로그가 마이너스 52입니다. 그러면은 그리디 서치에서는 반복적이게 나오고 좀 더 굳게 나오면서 로그 확률이 적어지는데, 이 빔 모델은 전체적인 로그 확률을 줄여주려고 그런 전략을 펼치고 만든 메서드이고요. 그 M빔 서치를 하게 된다면은 로그 확률은 줄어드는 대신 정확도면이 내려가고 다양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엔그램 사이즈라는 거를 썼었는데요. 이 엔그램 사이즈를 적게 쓸수록 이 모델 자체에서는 토큰을 생성하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제일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토큰을 생성하려고 그러한 예측값을 가지는데, 이 로 리피트 엔그램 사이즈를 정해버리면은 반복되는 말이 안 나오게끔 토큰 생성을 중재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 표현의 다양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온도라는 것인데요. 이 샘플링 방법입니다. 하나를 적겠습니다. 이 텍스트 생성의 관건은 정확도와 다양성. 텍스트 생성은 정답이 없다.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자신이 알맞게 처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식 같이 정답이 정해져 있고 딱딱한 것이라면 맨 처음 그리디 서치라는 것이 정확도는 높지만 반복적이게 말을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식 값 같은 곳에는 그리디 서치가 어울리고, 이러한 표현이라든지 기사 요약 같은 경우엔 이 요약을 할 때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 다양한 표현과 어느 정도의 사실 근거와, 그리고 뭐 정확하면 좋지만은 정확도보다는 키워드를 좀 더 잘 뽑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확도는 비교적 낮고 다양성이 높아야 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샘플링 방법도 정확도와 다양성을 분별하는 조율을 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디 서치와 빔 서치도 조율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알맞게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온도를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링을 할 때 그 샘플링이라는 게 이제 토큰을 생성할 때 그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값을 추출해내거든요. 근데 그 확률 분포의 그 값들을 템퍼레이처가 건드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2.0으로 갈수록 이
확률 정구 분포를 좀 더 완만하게 만들어서 서로의 값들이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확률로 봤을 때는 80% 20% 이렇게 차이 나던 게 뭐 60% 40%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건드려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 템퍼레이처를 높일수록 다양성이 높아지고 정확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템퍼레이처를 낮을수록 정확도는 높아지고 다양성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봤을 때 이게 텍스트 생성된 말인데 갑자기 아무 말이나 막 나와버리죠. 이 텍스트 템퍼레이처 2.0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다양성은 맞지만 정확도가 너무나 낮게 되어지는 거고, 이 템퍼레이처 0.5로 했을 때는 이 그리디 서치와 같이 너무 반복적이고 딱딱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다른 샘플링인 방법에는 탑 K와 이제 탑 P 부분이 있는데, 이 탑 K와 탑 P도 인수값을 조절을 하면서 자신의 정확도나 이러한 다양성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나 어떠한 프로젝트의 목표, 그다음에 목적 달성에 따라 이 텍스트 생성에서는 이런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요약을 할 텐데요. 요약은 인코더, 디코더 유형으로 방금 설명을 했던 텍스트 생성은 디코더 유형이고, 그 전에 했던 개체명 인식, 토큰 분류나 그 다음에 시퀀스 분류는 인코더 유형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약본을 만드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찾아뵙겠습니다.